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축제를 성대한 규모로 치를 것을 독려해왔지만 지난 주말 워싱턴 내셔널몰 기념행사에 참석한 군중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정부도 행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주정부의 공식적인 행사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동안 일부 지역의 해변과 술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시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에는 성조기를 불태우고 콜럼버스 조각상을 훼손하는 등 격렬한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바의 실내 영업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만 155명 늘어난 301만 3,083명, 사망자는 186명이 늘어 13만 2,75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60명이 늘어 42만 2,728명, 사망자는 16명이 늘어난 3만 2,26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04명이 늘어나 17만 6,967명, 사망자는 22명이 늘어 15,2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축제와 기념행사들을 성대한 규모로 치를 것을 독려해왔는데요. 지난 주말 워싱턴 내셔널몰의 기념행사에 참석한 군중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도 주민들에게 과열된 열기를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행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오후를 특별한 저녁이라며 대규모의 군중이 참여하는 불꽃놀이 등을 독려해왔습니다. 워싱턴의 백악관 경축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로 무르익을 때 군용기가 벌이는 에어쇼와 예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내셔널몰의 군중은 지난해 모였던 군중에 비하면 충격적일 만큼 드물었고 대개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축하 행사는 남쪽들의 수백 명의 초청 인사만 참석했고 손님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저드디어 부대변인은 트럼프의 초대 손님은 의사와 간호사들, 경찰과 군 장교들, 각 행정부의 관리들이라며 코로나19 일선에서 싸우는 공무원과 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감사가 파티의 주제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주정부는 최근 코로나19의 극성기 동안에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속도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람들에게 독립기념일 동안 행사와 군중 모임을 자제하도록 권했습니다. 뉴욕에서도 군중 모임을 하지 말라고 권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유명한 독립선언문 서명자들의 후손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인디펜던스 몰에서 자유의 종 타종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주정부의 공식적인 행사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일부 지역의 해변과 술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방역 지침에 반대하는 반봉쇄 시위도 열렸습니다. CNN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의 많은 도시가 해변을 폐쇄했지만 버지니아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뉴욕주의 일부 해변 도시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버지니아 비치시는 해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해변 백사장을 가득 메운 채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플로리다주도 독립기념일 휴일을 앞두고 유명 관광지와 해변 대부분의 출입을 막았지만 문을 닫지 않은 세인트피트 비치 등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변과 델라웨어주 레호보트 해변도 예년의 독립기념일 휴일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사람이 몰렸고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변 폐쇄 등에 반대하는 반봉쇄 시위도 열렸습니다. 텍사스주 갤버스턴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봉쇄 반대 집회가 열렸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위대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독립기념일 휴일을 거치며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로 시작됐던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시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당일인 4일에는 시위대가 백악관 밖에서 성조기를 불태웠습니다.
또 메릴랜드주에서는 콜럼버스 조각상이 훼손되는 등 격렬한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4일 백악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축하 연설을 마친 직후 백악관 밖에서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광장에서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우며 미국은 결코 위대한 적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성조기 화형은 혁명 공산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성조기 훼손은 불법은 아닙니다. 1989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해 성조기 훼손을 합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리퓨즈 파시즘이란 극좌단체도 이날 미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에서는 트럼프 타워 밖에서 널판지에 그린 트럼프 동상을 끌어내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는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조각장이 시위대에 의해 끌어내려져 바다에 처박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수주간 노예제 등 인종차별에 연관된 역사적 인물들의 동상들과 남부연합 상징물들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인 최초로 미 대륙을 발견한 인물로 평가받은 탐험가 콜럼버스는 토착 원주민에 대한 탄압을 촉발했다는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지는 오늘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됐던 네일샵과 타투샵, 스파 등의 퍼스널 케어 업소들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바의 실내 영업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가 최근까지 코로나19의 최대 진원지였지만 6일부터 3단계 정상화를 앞두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제 사용,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등을 통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3단계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됐던 네일살론과 타투샵, 태닝샵과 마사지샵, 스파, 피어싱 등 개인관리 업소들의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물론 최대 실내 수용 인원의 50%를 넘을 수 없고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매 2주마다 종업원 코로나19 검사 등 주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식당과 바 등의 실내 영업은 여전히 금지되고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코 피어싱과 얼굴 마사지, 페이셜 케어, 입술이나 코 왁싱 등의 서비스는 금지됩니다. 만약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99%가 완전히 무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스티븐 한 FDA 국장은 옳고 그름을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한 국장은 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의 99%가 완전 무해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관한 질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이 맞다고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부인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독립기념일에 백악관 연설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약 4천만 명을 검사했지만 이를 통해 99%가 무해하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 어떤 국가도 이만큼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코로나19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다시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들 중 무증상은 약 35%입니다. 하지만 무증상 또는 증상이 약한 사람도 코로나19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치명률이 1%가 안 되지만 환자의 약 20%는 산소호흡기 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한 증세를 나타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국장은 또 백악관 태스크포스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그 데이터들은 코로나19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는커녕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진자 증가세에도 사망자는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19의 세계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까지의 전 세계 총 확진자는 1,128만 800명으로 약 7일 전인 6월 28일에 999만 4,200명에 비해 128만 6,6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이래 동안 총 사망자는 3만 1,900명이 증가해 53만 1,100명에 달했고 최근 일주간의 평균 하루 사망자는 4,550명입니다.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돌려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의 총 확진자 증가를 살펴보면 83만 4,100명이 늘어나 최근 일주간의 증가치 128만여 명에 65.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총 사망자 수는 3만 700명이 늘어나 최근 일주간 3만 1,900명의 96.2%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확진자는 급증하는데 사망자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1,128만 명이 확진된 가운데 53만 명이 사망한 7월 5일의 전 세계 치명률은 4.7%입니다. 확진자 급증세가 시작된 2주 전인 6월 21일에는 치명률이 5.26%, 0.56%포인트 높았고 만 2달 전인 5월 5일의 전 세계 치명률은 6.97%로 2.27%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최소한 2달 전부터 확실하게 드러나는 치명률 감소 현상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차 유행이 우려되는 속에서 이런 치명률의 분명한 감소세는 코로나19의 불행 중 다행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주말 뉴햄프셔에서 대규모 선거 유세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현장 유세입니다. 다만 캠프 측은 첫 번째 선거 유세와는 달리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5일 더힐 등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후 8시께 뉴햄프셔 포츠머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선거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대규모의 현장 선거 유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달 20일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집회를 두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지난 털사 집회에서는 행사를 준비하던 직원 6명과 비밀 경호국 요원 2명, 도널드 트럼프를 위한 흑인의 목소리 공동대표 허먼 케인,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여자친구 킴벌리 길포일 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 측은 당시 참석자들을 상대로 발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나눠줬지만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캠프 측은 이번엔 입장을 선회해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뇌먹는 아메바는 물속에 있는 아메바가 사람의 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간 후 뇌를 공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보건당국은 따뜻한 연못이나 호수, 수심이 얕은 물에는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5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보건부는 지난 3일 힐스버러 카운티에서 한 환자가 네글레리라 파울러리,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통제센터에 따르면 미국 전체에서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사례는 196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5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살아난 사람은 불과 4명뿐으로 일단 걸리면 대부분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속에 있는 아메바는 인간의 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간 후 뇌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 수온이 오르는 6월에서 8월에 많이 발생하고 초기 증세는 두통과 열, 구토 등으로 나타나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균형 감각 상실과 마비, 환시 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플로리다 보건부는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수와 강물, 연못 등에서 수영할 경우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특히 물이 따뜻해지면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따뜻한 물이나 수심이 얕은 물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식당 내부의 전기 패널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 3명이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다행히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일 오전 7시 45분 뉴저지 포트리 르모인 애비뉴에 위치한 한 샤브샤브 전문점 고려그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트리 소방서는 지원을 나온 인근 클립사이드 파크와 에즈워러, 잉그루드 클립스, 레오니아 소방서와 함께 약 2시간에 달하는 사투 끝에 화재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민간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3명의 소방대원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연기가 대량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이번 화재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식당 내부의 전기 패널에서 시작된 불길이 급속도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USC와 UCLA가 올가을 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USC는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올 8월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 수업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퍼스 내의 거주시설 수용 인원도 절반 미만으로 줄고 일부 방은 격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 상태로 유지됩니다. 대학 측은 하우징 계약을 한 학생들은 오는 15일까지 취소해 100% 환불받을 것을 권장하고 온라인 수업 일정은 오는 8일 수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UCLA도 이번 가을 학기 강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험과 공연 예술을 비롯해 약 20%의 강의가 대면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가 더 쉽게 전파되도록 변이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약간의 논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발견됐지만 이는 바이러스의 전파와 질병 확산 능력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자료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더 잘 복제되고 어쩌면 양도 많아지게 하는 단일 변이가 있었다며 이 변이 탓에 환자 상태가 더 악화하는지의 연관성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진화와 변이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달 세계보건기구 WHO 고위 관계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RNA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변이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책, 급여 보장 프로그램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급여 보장 프로그램은 6월 말에 기한이 끝났지만 이번 법안 발효로 중소기업이 계속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회는 현행 PPP 제도 유지를 당분간 인정하는 한편 여름철 장기 휴회까지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책을 협상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카고시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 명의의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오늘부터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과 방문자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텍사스, 네바다, 아이다호, 유타, 테네시 등 15개 주에서 24시간 이상 머물다 시카고를 방문하면 주민 여행객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시행하는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이 오늘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주 지역 사회국에서 실시하는 총 1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렌트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수입의 최소 30%를 임대료로 부담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이고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여론조사 및 연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9,65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시안 응답자의 39%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후 타인의 인종차별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응답자 31%는 인종에 대한 비방이나 불편한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26%는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거나 신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고 역시 천둥, 번개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목요일도 구름이 많겠고 약하지만 소나기나 천둥, 번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